브리핑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브리핑해드릴 내용은 운천주공 재건축 찬성 반대 주민의견 조사는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철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에서는 재건축에 반대 의견을 써낸 사람들에게 철회 요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근거가 없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찬성 반대 주민의견 조사는 지난 6월 24일 끝났습니다. 7월 5일에 청주시청 시부에 청주시 공고 제2019-1987 1987호로 추진 반대 유효표가 재건축 반대하는 추진 반대 유효표가 497표, 추진 찬성 유효표가 429표로 반대 측에 68표 앞선 것으로 주민의견 조사가 결과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전 집행부를 중심으로 현 집행부까지 운천주공 소유자들에게 주민의견 조사 철회 요청서를 써줄 것을 권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허나 이는 법령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내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입니다. 사업성 없는 재건축을 반대한 운천주공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성숙한 자세가 아닙니다. 정비구역 해제 찬반 투표가 왜 철회가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조에 보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운천주공 재건축조합이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 10년이 지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한 위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는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만 철회 가능한 것으로서 이미 지난 2019년 2월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 및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77명의 25.8%인 278명이 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6일부터 2019년 6월 24일까지 청주시청에서 실시한 것은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제출이 아니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 반대 주민 의견 조사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제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찬성 반대 주민 의견 조사라는 말입니다. 주민 의견 조사는 투표의 개념이며 의견 조사서 철회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주시청 도시정비팀으로 전화하셔도 이것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본 주민 의견 조사가 철회 불가한 사안임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소유자분들께서 찬성 반대를 표기해 주신 주민 의견 조사서에도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건설사 및 조합집행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철회 요청서를 받아 행정소송 등 법적 시비를 구할 때 불필요하게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소유자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어제도 문자를 보내서 철회 요청서를 쓰신 분들에 한해서 건설사에서 가압류 조치를 안 하겠다. 그럼 근거 없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민들을 찬성 반대로 나누어서 이간질을 시키고 계속 여론을 악화시킨 다음에 이번 정비구역 해제가 일부 소수의 선동으로 인해서 다수의 힘없는 조합원들이 끌려가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시청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날아오는 협박 문자, 매몰비 협박 현수막 단지 내에 걸려있는, 그리고 전 집행부까지 나서서 주민 소유자들에게 협박 공문을 세대마다 다 우편으로 전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소유자들의 고통이 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주시 의회가 8월 중순에 개혁되어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에 반드시 한 번이 열려서 8월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 고시에 대한 부분이 8월달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7월달에는 청주시 의회 일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7월달에 의회 일정이 없다 보니까 8월 말에 시의회 일정이 있어요. 시의회 일정이 8월 말이에요.
그럼 7월 달에 의회 일정을 건너뛰니까 8월 말에 시의회를 개최를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9월 달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일 빨리 올라가는 거지. 그럼 7월 달에 의회 일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9월 달로 두 달이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기자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7월 달에 시의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7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8월 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두 번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건너뛸 수밖에 없는 즉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중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에 시의회 청취 과정을 진행을 해주십사. 그렇게 이제 7월 달에 임시 시의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브리핑 자료 2번 읽겠습니다. 부산의 사업비 대여금 55억 원의 책임 소재를 놓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끊임없는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반복 법적 시비가 이어질 경우에 향후 온천주공의 시세 회복은 굉장히 유용한 일이 될 것입니다. 비대위 출신 집행부가 시청 찬반 투표 기간에 분양 신청을 받는다는 빌미로 전국의 OS 서면 징구서 요원을 살포했습니다. 온천주공 소유자들에게 뇌물비 관련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공정한 찬반 투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OS 요원들이 이번 시청 주민 의견 조사 용지를 직접적으로 수거해간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신의 집행부로서는 이런 행위는 명백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비사업추진반대위원회에서는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하여 온천주공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한 것입니다. 2019년 2월 달에 시청 도시정비팀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 및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의견 조사까지 진행이 되어 투표 결과까지 공고가 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부는 끊임없이 뇌물 비용 55억 원을 조합원들이 나누어 내야 한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브리핑 자료에 드린 자료 중에 보면 웹 발신이라고 해서 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라고 이제 그 드린 부분은 조합에서 우리 탈퇴 소유자들을 포함해서 일반 이제 소유자들에게 보낸 협박 문자입니다. 협박 문자 내용이니까 그 조합에서 보낸 문자라는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요. 두산의 사업비 대여금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비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집행부 임원들입니다. 판례까지 갈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뇌물 비용을 직접적으로 청구 인용을 한 사례가 판례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협박 문자를 보낼 뿐 조합원들이 실제로 뇌물 비용을 부담한 판례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판례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청분들이 뇌물 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눠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와서 그 발언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두산의 사업비 대여금에 어쨌든 직접적인 책임은 연대보증,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판례로 봤을 때는 판례에서는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임원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내야 한다 이런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이들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막무가내로 강행하여 뇌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시청 정비사업 찬성 반대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필수적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빨리 되어야 건설사 또는 집행부에서 소유자들을 상대로 법적 시비를 걸어오는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될 것이고 소유자들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고시까지 올 연말까지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합 설립 인가 취소까지는 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계속 근무하실 겁니다.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원들의 돈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탈퇴 조합원들에게 뇌물 비용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추진 반대의 소유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비상대책위 출신으로서 전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고소할 때 함께 투쟁하고 인내하던
비상대책위 출신입니다. 비대위 출신으로서 함께하던 조합원들의 생각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조합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오가는 대화 내용을 마구잡이식으로 캡처하여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자회견하고 있는 저 김세원, 탈퇴조합원 김세원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고소고발 건만 해도 10여 건에 이릅니다. 검찰, 경찰을 하도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 공권력 기관이 매우 편해졌습니다. 조사받을 때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미 검찰, 경찰에 접수된 운천주공 관련 고소고발 건수가 10건이 넘고 하도 고소고발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검찰, 경찰에서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일단은 지켜보자는 식이죠. 언제 또 어떤 사건이 접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 사건들에 대해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건 접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합장과 이사가 지금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에 조사를 받고 왔고 지지난주에도 또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향후 건설사 및 집행부에서는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찬성 반대 양측의 갈등을 조성할 것이며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빠른 해제 고시 및 조합 설립인가 추적뿐입니다. 추후 재건축 반대위원회에서는 운천주공 소유자들에 대한 어떤 시비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건설사에서는 지금 철회 요청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거하지 않겠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 임원들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반대 측에 앞장섰던 일부 사람들을 주동자를 몰아서 이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일단은 법적 조치를 하고 그래도 채권 회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전체 조합원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대요. 근데 반대 측의 일부 소유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했다가 그 시도가 판례상 직접적으로 이제 매몰비 비용 책임을 물은 예가 없는데 반대 측의 일부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했다가 그것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전체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사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집행부가 조합 설립인가 취소까지 계속 어쨌든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찬성 측, 반대 측 명단 작성해라. 건설사에 넘겨라. 우리 법적 조치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부 임원들을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충 드렸는데 기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오늘 기재견 하신 게 그러니까 빠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 임시회가 없는 7월에 원포인트 네 맞습니다. 임시회 열어서 네. 빠른 해제를 이거 오늘 기자회견 주제입니다. 그걸 요구하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 빠른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로다가 네.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그러니까 철회 요청서 받고 있어요. 네, 소송이라든지 네. 논쟁이 이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제 주민과 보통 논쟁을 네. 해소하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그걸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7월달에 시의회가 없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달을 거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요거 저희들한테 나눠주신 거 네. 조합에서 알려드린 네, 조합에서 온 협박문자입니다. 예. 이건 누가 갖고 오셨어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여기 이제 기자분들 전체 아니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나눠주신 걸 저희한테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문자로 온 건데요. 네, 문자를 이제 내용을 제가 긁어 와가지고 인쇄해서 드린 거예요. 주민들에게 반문자를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합원 탈퇴가 분양 신청이 6월 28일에 끝났어요. 그러면 법에서는 분양 신청이 6월 28일에 끝났으면 6월 29일부터는 우리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6월 29일 이후에도 전체 소유자에게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조합에서. 그 조합원이 아닌데. 그래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분양 신청했던 사람들, 조합원 자격 갖고 있는 한 4,500명 정도 그 사람들한테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여기 조합에서 지금 쓴 매물 비용이 총 얼마나? 지금 두산에서 이제 사업비 대여금이 53억 원에 이자 비용이 2억 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협력업체들에게 더 지급돼야 되는 비용까지 합치면 120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신 건가요? 120억 원에 대한 동의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50억 원. 55억에 대한 부분은 작년 총회가 이제 의결이 된 마지막 총회인데 작년 총회에서 일부 이제 사업시행 인가 작년 7월 달이 이제 사업시행 인가 총회였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 인가 총회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의결을 했고 일부 비용은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 전부를 의결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될 때가 언제? 조합은 2016년 봄에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인가할 때는 얼마 손을 하셨어요?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이제 90% 이상 거의 대부분의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2017년에 두산건설과 이제 수의 계약을 했어요. 그 수의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공개 경쟁이 유찰이 3번이 됐습니다. 3번이 유찰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두산건설이 수의 계약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유찰이 3번 되고 나서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두산건설이 들어오면서 조합원들의 이제 권리가액과 그다음에 이제 사업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사업 수익성이 시세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감정평가를 하기를 이 열세평이 6,200만 원 10년 전 가격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최근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세는 누가 결정할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재건축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 권리가액이 얼마가 될지 뻔히 보이는 상황 다 계산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정보를 듣고 물건을 삽니까? 근데 시세가 안 좋아서 그 감정평가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시세대로 감정평가하고 그냥 그대로 건설사에 넘기는 재건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 추진반대위원회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해제 주민 의견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굳이 원포인트 의회를 수집할 필요가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 25일, 8월 25일 있잖아요. 8월 25일에 이제 그 시의회 일정이 진행이 되면 시의회에 청취를 하고 9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합설 그 정비구역 해제 고시는 이제 10월달 정도에 예상이 되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정비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2달 정도가 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올 12월달이죠. 그 올 12월달까지 그럼 조합원들은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원들, 그러니까 탈퇴 조합원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매몰 비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간에 찬성한 사람들한테는 가압류를 안 걸고, 반대한 사람들한테 가압류를 거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철회 요청을 해주면 가압류를 안 걸겠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건설사 관계자한테 물었어요. 그럼 500명이 이제 추진 반대 쪽에 서명을 했는데 그 500명이 철회 요청서 써드릴까요? 그 500명이 철회 요청서 써드리면은 가압류 없이 그냥 해결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대요. 그 500명이 철회 요청서 쓰래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철회 요청은 가능하지도 않고 도시정비팀 관계자분도 나와 계시지만 철회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철회는 정비구역 해제 요청 및 동의서가 제출될 때 얘기지 우리는 이미 2월달에 동의 및 요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 다음 과정으로 주민의견 조사 찬반 조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철회라는 것은 이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 그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던데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인천중공 소유주들은 그럼 이거 해제가 되면 해제 공시가 빨리 되면 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어떤 적절한 재산권 행사에 나서시나요? 아니면 뭐 도심재생 사업을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좀 향후의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시 예, 그것은 이제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지 반대 측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성 없는 재건축이 강행되는 걸 막기도 바쁜 와중에
미래 계획을 우리가 반대 측에서 세부적인 밑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니 반대 측 뒤에 무슨 건설사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뒷배가 있기에 너네가 뭘 믿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뭐 재건축이 뭐 해제가 되면은 뭐 몇 년 뒤에 다시 재건축을 하자는 것이냐? 우리는 몇 년 뒤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향후에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현수막을 비롯해서 문자도 그렇고요. 그런 식의 지금 찬반 의견 조사 기간 내내 그런 향후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런 문자를 이제 계속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단순히 걸려 있고요. 향후의 계획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법적 시기를 비롯해서 모든 해제 고시까지 조합 설립과 취소까지 모든 과정이 다 조속하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치유 과정과 합의 과정이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반대 측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길래 반대하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은 이제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지금 두산건설과의 이 재건축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집행부가 건설사 교체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가 정말 우리가 가진 마지막 대안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투표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한번 네. 여쭤보고요. 통상적으로 뭐 온천동도 그렇지만 이 해제 요구를 한 이후에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대안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다른 뜻은 없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보도자료에 소유자들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길래 네. 어떤 방식의 재산권 행사를 할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재산권 행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재산권 행사의 방해를 받을 때 그에 대해서 적절하고 엄중한 대처를 할 때 이제 재산권 행사를 방어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건설사 집행부가 수차례 협박 문자를 이제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철회 요청서를 쓰면 가압류를 안 해주겠다 그 사람들한테는. 나머지 이제 반대 주동자들을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을 이제 몰아가지고 주동자를 몰아서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주동자를 몰아가지고 가압류 및 각종 법적 시비를 아주 이제 화끈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 편가르기를 한 다음에 일부 조합원들을 이제 가압류 조치를 하고 본안 소송까지 아마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는 이제 공동으로 피청구인으로서 가압류에 대한 피청구인으로서 건설사나 집행부 측의 이제 법적 시비에 대해서 변호사 공동 선임을 통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뭐 쉽게 인용이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함으로써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인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중에 본안 소송에 가서 패소가 되면 그동안에 가압류를 걸어서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던 부분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압류만 걸면 모든 재건축 관련 소송이 다 끝나는 것처럼 지금 엉뚱하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제 말을 잘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회 요청서를 써주면 가압류를 피하도록 해주겠다. 제가 오늘 브리핑 자료에 드렸잖아요. 조합에서 협박 문자 보낸 거. 그렇게 되면 철회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저기 뒤에 서 계신 도시정비팀 관계자한테 뭐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건가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주민의견 조사는 투표입니다. 투표가 철회된다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요청을 드리는 게 시의회는 7월달 임시의회를 당연히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시청 관계자분들에게는 철회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조합 측 및 조합원들에게 공문서를 띄워주셔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이런 협박에 우리 조합원들이 탈퇴 조합원들이 소유자들이 언제까지 당해야 되겠습니까? 또 질문해 주세요. 브리핑을 너무 잘해서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하시면 12시까지 시간 잡혀 있으니까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왜 질문을 못하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근데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럼 계속 제가 지금 5분 안에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빨리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저 다시 설명드리자면 철회가 안 되는 법적 근거 설명드렸잖아요. 원장님, 예. 기자님 장난해요. 네?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 철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아니 저 말씀하시는 게 무슨 기자들 중진으로 알고 그건 장난하는 아닙니다. 거예요? 기부사항부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은 이제 시행령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시행령에는 분명히 이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철회하는 것이지 주민 의견 찬성 반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전달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예. 이제 기사 작성도 해두고 예. 여기서 가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청춘이야.